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채널입니다. 삼뽕 정신을 일깨워주는 방송이죠. 여러분들의 그 희망 고문 확실하게 시켜주겠습니다. 희망 고문 전문가로서 제가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직도 고문을 제대로 안 시켜준다고 희망을 꺾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근데 희망을 꺾어 제가? 하여튼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매우 힘들죠. 어렵고 조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속된 말로 뭐 개나 소나 다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 안에 들어야 돼. 1%. 투자 100명 중에 1% 정도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고 하지. 나머지는 거의 뭐 전멸이에요. 개미들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주식 투자 힘듭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경제 매체 보면은 뭐 다들 뭐 들떠 있지. 방송 들으면 다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아는데 쉽지가 않아. 왜 그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응? 그 스터디 해가지고 공부도 했는데 안 돼. 이상이 안 맞아. 어?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뭐 애널리스트들 열심히 하는 애널리스트 봐보세요. 주식 전문가들 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게 다 틀리잖아.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건 신의 경지야. 뭐 미국의 하버드, 뭐 와튼 스쿨, 하여튼 유명한 대학교 나온 그런 전문가들도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하여튼 제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이거는 뭐 심리 게임이야, 심리 게임. 거의 심리 게임이다. 투자들의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로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서 하면 안 됩니다. 100% 깨져요. 제가 볼 때는 멘탈로서 깨질 수 있어. 우리 개미들은 멘탈로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워렌 버핏 형님이 우리보다 좀 뛰어나겠지만은 버핏 형님이 무슨 뭐 계산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공부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 형님도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멘탈로 가는 거야. 멘탈로.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서 멘탈로 가는 겁니다. 뭐 간혹 단타도 치겠지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멘탈을 확고하게 세워야 돼. 멘탈 정립, 멘탈 확립을 해야 돼. 멘탈 강철 멘탈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유리 멘탈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떠들어대도 쉽지가 않아. 좀 투자하다 보면 다들 포기합니다. 3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낮아빠지고 6개월, 1년 되면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은 우리가 들어올 때가 가히 뭐 거의 고공, 고점에 물렸을 때 피크, 이 피크 칠 때 갔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쫄아있을 때, 이 바닥 칠 때가 이때 중요한 타임이거든. 이때 열심히 모아야 하는데, 이때는 관심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항상 오를 때만 관심 갖더라고. 그러니 맨날 털리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투자라는 게. 뭐,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횡보세를 좀 이어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난 데다가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또 외국인들의 그 투자자들의 그 수급을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10에서 2540 이 사이로 보는가 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보다 0.75% 내려서 2451.2에 거래 마쳤고 1월 랠리를 펼친 코스피가 2400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닥은 0.4% 상승해가지고 775.6에 장을 마쳤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다음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지수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앞서서 발표된 1월 미국 CPI 상승률은 6.4%인데 시장 예상치 6.2%를 웃돌았습니다. NH투자에서 그래요. 더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들의 그 투자자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해졌다. 그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니 2월 CPI 등 다른 물가, 다음 물가 지표 전까지 박스권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고점 수준까지 오르면서 위험자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현재 금리와 주식시장 함께 상승하는 환경인데,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을 제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지표 확인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요인이고,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선을 넘어선 바 있는데, 장중 기준 환율이 1300원을 웃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만이에요. 그 미국의 긴축 불확실성에 따른 그 달러 강세 흐름이 주식시장의 단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달러 강세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나 고용 둔화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미국 그 물가지수, 제조업지수, 고용보고서 등 주요 지표를 아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설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열리는 그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방향정책회의에서도 시선이 꼭 쏠리는 것 같아요. 금통위.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금통위가 오는 23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에서 동결을 할 건지 조정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통위가 우호적이라면은 코스피의 직전 고점 상향 돌파를 기대할 수 있겠죠. 강달러 압박과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향 여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그런 조언들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 호텔 신라, 휠라 홀딩스, 삼성전기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그때 증권사 추천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안 맞고 간혹 보면은 막 띄어가지고 공매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하도 장난질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래요. 2월 20일 날은 뉴욕 증시 휴장입니다. 보니까 대통령의 날이네 보니까. 대통령의 날이라서 휴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FOMC 의사록 공개는 2월 23일 날 계획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보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은 여러분 다 아시죠? 금요일 날 좀 안 좋았고요. 미국장도 아주 골때려요. 다우가 0.39% 정도 약간 올랐고 나스닥은 쭉 빠졌다가 약간 좀 낙폭을 줄이긴 줄였는데 빠졌어요. 0.58% 아쉽게. S&P도 쭉 빠졌다가 약간 낙폭을 줄였겠지만 0.28% 계속 빠지니까 좀 짜증나죠. 좀 오를 때가 됐는데 이거 좀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유럽도 좀 빠졌고 필반도 많이 빠졌어요. 1.62%. 좀 오를 듯 하다가 좀 빠져. 또 오를 듯 하다가 빠지고. 좀 그러네, 계속. 그러니까 약간 조정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지. 2162점까지 내려갔었거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으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3000대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4000 가겠죠.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국 달러 1300원. 8.5원 올랐습니다. 이제 강달러 다시 또 갑니다. 달러 일본엔 134.14엔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76.5달러 좀 빠졌습니다. 일본 엔화 969.46원, 유로화는 1390.61원, 중국 위안화 189.15원 소폭 상승, 휘발유 1578.59원 소폭 상승했고 국제금값 1850.2달러 좀 하락했네요. 국내 금값은 76,443.88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값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올랐죠. 지금 그리고 국채는 미국 10년물 국채는 3.8170. 야, 3.81이에요. 좀 빠져야 할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3.9대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현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우도 한 0.37% 올랐는데 S&P 0.31% 빠졌죠. 나스닥 0.74, 러셀 0.09 약간 소폭 빠졌습니다. 독일은 0.02 약보합으로 끝났고 프랑스 0.17% 상승했고요. 영국은 0.03,
그리고 유로도 마이너스 0.33, 이탈리아 마이너스 0.09. 그래서 약간 소폭 빠졌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떨까? 상당히 기대되죠. 응? 상당히 기대된다. 삼성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응? 삼성전자 62,600원인데 지금 필반도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종목들 봤을 때 한 번 또 조정받는 거 아니야? 한 1% 정도 빠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게 보셔야 합니다.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62,000원 선을 좀 해볼 것 같아요. 62,000원 선에서 한번 강한 충격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기회 되면 반등하겠죠.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오선주는 한 55,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은 한번 충격은 올 거다. 강한 충격이 내려 꽂을 때 그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괜히 쳐다보지 마세요. 호가창 쳐다봐야 주가 안 오릅니다. 눈만 아파, 눈만 침침해지니까 참고하십시오. 재미있는 장이 열리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꾸준하게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라.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듣고 꿈나라 가세요. 굿나잇.